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윙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녹화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녹화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과 제가 추가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요. 일단 윙어 영입생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가? 저는 7회를 놓고 봤을 때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라는 거. 티아고 실바도 조금 리버풀 전에 부침도 있었고, 그리고 하베르츠, 베르너도 역시 아직까지 부침을 좀 겪는 걸 봐서 7헬이 제일 부침 없이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에서 적응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인가, 그걸 보고, 그게 아니라 타 리그에서 데리고 오는 선수면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가, 이적설이 돌기는 도는가, 어쩔 때 또 첼시랑 연결이 됐는가, 그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 선수는 별론데? 저 선수까지? 이러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선수들 메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골 2도움을 하고 있는 페드로 네투는 그렇게까지 스탯을 많이 양산하는 윙어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울브스가 상승세를 겪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기록을 보시면 확실히 키패스 성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임전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몇 경기, 한 2경기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경기에서 키패스 성공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기회 창출, 키패스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찬스 메이킹이 좋은 선수예요. 게다가 드리블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드리블을 또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조금 윙어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가진 선수입니다. 거기다 개인적으로 지혜의 이후로 좀 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자체도. 근데 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코너킥도 약간 전담을 맡아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마운트가 27개를 찼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찬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코너킥이나 프리킥 이런 걸 맡아줄 수 있는 윙어입니다. 개인적으로 패스 성공률은 좀 자세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크로스를 많이 올려준다든가 좀 직접적인 이렇게 롱 패스를 하는 선수들은 패스 성공률이 낮습니다. 지혜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는 90분 대비, 그리고 가장 많이 패스를 한 걸 보면 패스 성공률이 나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팀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B클럽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게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브스는 좀 B클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클럽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단점 정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 자체도, 플레이 자체도 좀 무르익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미숙하다고 하죠. 미숙한 느낌이 있고, 2025년이라는 계약기간, 엄청 긴 계약기간도 발목을 잡을 거지만 네투는 굉장히 많은 B클럽들과 연계가 되는 정도로 이적시장 영입 후보로서는 빠질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행 같은 경우엔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즈전만 봐도 상당히 기록이 좋은데, 여러모로 이 키패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지금 에버튼전만 봐도 공격을 좀 진두지휘해주고 득점이든 도움이든 뭔가 공격적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부족했잖아요, 첼시는. 그렇기 때문에 보엔이라는 선수는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드리블도 잘 치고 선수가 스탯도 잘 쌓고 있잖아요. 잘 쌓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글쎄요, 좀 탐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첼시가 3대2로 패했을 때 그때 수비가 좀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때도 2개의 어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보엔은 제 인상에 많이 남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보엔의 장점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킥력이 좋은 선수로 유명한데 코너킥으로 넣었고, 키패스를 딱 해서 안토니오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해줬고, 여러모로 첼시가 조금 수비적으로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 보엔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그 경기가 또 충분했다. 하필 그 경기네요. 하필 그 경기가 또 보엔의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 성공률이 높지 않다라는 단점을 평가받고 있는 선수이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로스를 많이 올리고 롱패스 위주로, 그러니까 공격을 약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지에어처럼 좀 낫습니다. 지에어랑 비교해보시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지에어 역시 많은 패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롱패스라든지 크로스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패스 성공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엔도 그런 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패스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선수 역시 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웨스트햄이 아무래도 리그에서 판매할 땐 라이스를 얼마를 불렀는지 보신다 그러면 솔직히 이 선수도 높은 가격을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스기도 에이스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부를 것 같아서 보엔 역시 리그 적응은 필요 없고 많은 클럽들이 원하고 있고, 아스날이라든지 아무튼 많은 클럽들이 원하고 있지만 솔직히 사기는 쉽지 않은 선수다. 그러니까 보엔이나 이제 네투를 영입할 때는 리그 적응은 필요 없지만 목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리그를 먼저 보시죠.
사실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클럽들, 레알이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미 라리가에서는 많이 영입 링크가 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판매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골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7골 2도움인데 이거는 좀 PK가 많습니다. PK를 5개나 찼기 때문에 PK 전담 키커기도 하고요. 좀 5개나 찼기 때문에 이게 골을 많이 양산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거 외적으로 봐도 오야르사발은 괜찮은 선수입니다. 왜냐면 개막전을 제외하고 나면 키패스 성공을 모두 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키패스 성공을 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회 창출, 찬스 메이킹에는 오야르사발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드리블도 상당히 좋습니다. 선수 자체가 드리블도 상당히 좋고 킥력 좋고요.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 소시에다드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신이기도 하고 라리가 베스트를 뽑을 때 빠지지 않는 선수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한 이제 영입 후보라고 보는데 바이아웃도 존재를 합니다. 바이아웃이 제가 알기로 1,000억 가까이 되는 딱 990억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영입할 거라면 플리식과 오도이와의 경쟁자가 아니라 거의 주전급, 한쪽의 주전급으로 빼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라리가가 작은 무대도 아니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작은 클럽도 아니기 때문에 오야르사발은 영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영입 가능성에 올려놓을 만한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온 베일리 같은 경우에 원더골로 좀 세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발목 힘이 좋고 킥력이 좋다 보니까 조금 세탁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건 베일리는 지금 레버쿠젠 역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레버쿠젠이 1위 하는데 확실히 공신입니다. 디아비와 베일리가 하베르츠가 사라진 그 레버쿠젠에서 공격적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좀 더 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건 베일리와 디아비가 조금 공격, 양쪽 날개를 진두지휘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선수들보다 설명하기가 편한 게 첼시랑 링크도 많이 났고 꽤 유명한 유망주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적인 드리블과 스피드, 그리고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거, 크로스, 발목힘 이런 걸로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 17년도, 18년도부터 인기를 끌던 그런 선수입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기복이 심하다는 거. 어느 시즌엔 잘했다가 어느 시즌엔 못했다가, 시즌을 통으로 봐도 어떨 땐 잘했다가 어떨 땐 못했다가 뭐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복이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 선수 자체가 조금 뭐랄까 스피드와 직선적이긴 하지만 조금 팀 플레이에는 약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조금 뭐랄까 직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직선형 윙어 있지 않습니까? 좀 직선형 윙어에 가깝다. 뭐 팀을 이용해서 득점한다기보단 본인이 조금 스피드와 드리블과 이런 킥력과 이런 걸 이용해서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베일리는 이제 좀 팀에 녹아들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주목받았던 거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거꾸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야말로 대표적인 이제 영입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PL을 좀 원하기도 하고 첼시가 됐던 아스날이 됐던 이 PL과 벌써 링크가 난 지 1,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판매한다면 판매가 될 선수고 실제로 온스데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좀 지난 시즌에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올라갔을 거고 레버쿠젠이 판매한다 그러면 한 600억 이상의 가격을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23년으로 뭐 계약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레버쿠젠이 팔 거라면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는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첼시의 명예 선수죠. 맨유와 첼시의 명예 선수입니다. 첼시 겨울 이적 시장,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내내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예요. 한 1월 내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산초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산초 같은 경우에 올해는 부침을 좀 겪고 있습니다. 맨유에게서 무슨 1600억, 1500억을 불렀던 걸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3도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 매니에랑 함께 할 때는 조금 플레이가 안 되고 호흡이 안 맞는다 그러죠. 호흡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만약에 정말 풀백과 호흡이 안 맞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괜찮은 이제 풀백들이 존재합니다. 왼쪽에는 치렐이 있고 오른쪽엔 제임스가 있는데 뭐랄까 둘 다 공격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데 지혜하고 제임스 호흡만 봐도 이 윙어와의 호흡이 나쁘지 않습니다. 치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폼 자체가 떨어진 것이라면 뭐 맨유랑 링크가 날 때의 가격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죠. 어리고 유망한 선수긴 하지만 이제 뭐 팀이 감독도 경질이 되고 대패도 하기도 하고 산초도 조금씩 입지를 잃어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경우에 뭐 플리식이 있죠. 대표적으로 플리식이 산초에게 밀려서 좀 입지를 잃고 좀 떠나온 것처럼 산초도 첼시로 그런 모양새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플리식은 부상만 아닌다면은 첼시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산초도 첼시로 오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물론 가격이 1600억이 넘어간다. 1000억을 훨씬 넘어버리는 가격이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900억, 한 800억 요 정도의 금액이라 그러면 솔직히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맨유와의 링크가 날 때처럼의 가격을 원한다 그러면 역시 산초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자르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스탯을 정말 잘 양산해 줄 수 있는 선수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스탯, 요런 스탯을 양산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 정도 스탯만 첼시, 그러니까 PL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단연코 첼시는 윙어를 굉장히 튼튼하게 갖고 있는 팀이 되겠죠. 풀리식 산초가 나오든 산초 지에가 나오든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 산초를 활용될 수가 있겠다. 스탯도 스탯이지만 도움도 좋기 때문에 최전방에 있는 지루가 됐던 타미가 됐던 베르너가 됐든 살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뭐랄까 선수 자체가 지능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부침을 겪고 풀백하고의 문제 뭐 이런 문제라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선수이자 좀 부담이 되는 부분 그리고 단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윙어진은 이렇게 좀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윙어의 문제는 제가 한번 윙어를 다룬 적도 있지만 조금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줄부상, 안 그래도 적은데 풀리식 오도이 지혜가 부상을 입으면서 에버튼전에는 윙어진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윙어 매물로 뭐 리그 내 적응이 필요 없는 리그 자원들이나 아무래도 좀 이제 타리그에서는 매물로 나와 있는 영입 후보로 나와 있는 선수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챔피언십에 괜찮은 켄트웰이나 부엔디아, 뭐 노리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1부와 2부의 격차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1부 리그에서 조금 경쟁력 있는 그런 선수들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링크가 난다는 건 아닙니다. 베일리라든지 산초라든지는 조금 링크가 난 적이 있지만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링크가 나지 않고요. 좀 괜찮을 것 같은 선수들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나 잭 그릴리시 같이 꽤 괜찮은 윙어 영입도 있지만 그런 영입이 될 거라면은 일단 우리 윙어진을 조금 정리하는 수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겨울 이적 시장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윙어진이라든가 그런 선수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댓글로 여러 가지 소통하는 건 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초